저는 나혜진입니다. 48살이 되었고 대한민국 항공 물류재벌 기업 회장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로 부릅니다. 어릴 때 가난했던 아이에서 지금은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빈자리를 평생 안고 살아왔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을 하는 동안에도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처럼 시계를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시계는 저에게 남겨진 유일한 추억이자 희망입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세 글자 JBJ를 엄지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아빠. 회사에 도착하면 비서가 정성스레 준비한 커피와 함께 오늘의 일정표를 받아요. 최고 경영자인 저에게 매 시간마다 미팅이 잡혀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전에는 글로벌 물류 현황 보고회, 점심에는 일본 파트너사와의 화상 미팅, 오후에는 신규 항공 노선 개발 회의가 이어지죠. 빈틈없이 채워진 일정 속에서도 문득문득 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여성 중 하나인 제가 28년 전 실종된 아버지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항상 미소 지으며 서류를 넘기고 결정을 내리고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은 제가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여성 리더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회의가 끝난 후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죠. JBJ, 정말 아빠 맞아요? 이 시계는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남긴 유일한 물건입니다. 시계 뒷면에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어릴 적 어머니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 진병준의 이니셜이라고 했죠. 하지만 너무 어렸던 저는 그 진실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마음속 빈자리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와 내일 일정을 알려주네요. 금빛 노을이 비치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외롭게 느껴졌어요.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강원도 양양 비행장 부지 인수 관련해서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제 가슴을 스쳤어요. 마치 오래된 약속을 떠올린 것처럼 이 출장이 평범한 업무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왜일까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손목의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기에 하늘과 비행에 관련된 일은 항상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그래서 항공 물류 사업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내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강원도의 아침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산의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져요. 회사 차를 타고 양양 비행장으로 향하는 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죠. 마치 오래전에 와본 듯한, 아니면 꿈에서 본 듯한 익숙함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끔 저를 데려갔던 비행장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큰 손에 제 작은 손이 꼭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온기를 느낄 수 없네요. 나 회장님, 도착까지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사에서는 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기분이에요. 손목 위의 시계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10대 시절부터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제 인생. 이제와 무엇을 더 바라는 걸까요? 저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오늘 이 여정을 통해 변할 것이라는 예감만 강하게 들었어요. 양양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회사가 새로운 물류 허브로 개발하려는 부지죠. 넓은 활주로와 주변의 푸른 산세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직원들의 설명을 들으며 부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위치, 물류 시스템이 구축될 공간을 살펴보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자꾸 옆쪽에 있는 오래된 창고 건물로 향했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죠. 회장님, 저쪽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곳인데요. 직원의 말을 뒤로하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어둑한 창고 안에는 낡은 비행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비행 헬멧, 오래된 계기판, 그리고 군용으로 보이는 통신 장비까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같았죠. 창고 안으로 더 들어가자 희미한 빛이 비치는 구석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누구십니까?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야간 경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 장봉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은 장봉준의 손목에 고정되었죠. 그가 차고 있는 시계, 그리고 그 손의 움직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 알아온 누군가의 손짓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시계 어디서 구하셨나요? 제 질문에 장봉준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다가 사라졌죠. 그리고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기억이 없어요. 2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귓가에 맥박 소리가 크게 울렸죠. 장봉준의 손목에 있는 시계는 제가 매일 차고 다니는 시계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크기, 심지어 가죽 밴드의 다른 모양까지 유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손동작과 말투, 그리고 눈빛까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는 점이죠. 마치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살아있던 누군가를 만난 듯한 감각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봉준입니다. 이 비행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어요.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그때는 제가 28살 때였죠. 아버지가 실종된 지 18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신호일까요? 제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기억도 희미해졌으니까요. 장봉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창고 안이 너무 어두워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창고를 나오면서도 장봉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그의 손목에 찬 시계와 뒷면에 희미하게 보였던 글자들. 그것이 정말 같은 글자인지 같은 시계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은 그 경비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혹시 그가 저의 아버지 진병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내일 다시 올 결심을 하며 시계의 뒷면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장봉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계, 그 손짓, 왠지 모르게 익숙한 목소리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져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문득 생각이 양양 비행장으로 달려가곤 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만약 그가 정말 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저는 비밀리에 회사 보안팀에 장봉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소한 그의 신원이라도 확실히 알고 싶었죠.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시한 후 며칠 동안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죠. 어쩌면 이것이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아버지가 출장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이야기, 등교할 때 손을 흔들어 주시던 모습, 주말마다 함께 갔던 공원에서의 시간들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억눌러 왔던 그 모든 감정들이 다시 터져 나왔어요. 나흘째 되는 날 보안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장봉준 씨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열었어요. 내용은 예상보다 간단했습니다. 장봉준, 추정 나이 72. 약 20년 전 양양 인근 산악지대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비행기 추락사고 근처였다고 하네요. 심각한 부상으로 기억상실 상태였고 유일한 단서는 손목에 찬 시계와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 조각이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임시로 장봉준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름조차 추정으로 붙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과 메모에 적힌 글씨를 바탕으로 장봉준이라는 이름을 임의로 붙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고 후 오랫동안 기억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메모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나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양 지역 병원 기록에 따르면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1997년 겨울 비상작전 중 실종되셨죠. 그 후로 어머니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물류회사에서 시작해 지금의 거대 기업을 일궈냈죠. 하지만 그 모든 성공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당시 사고에 대한 기록은 있나요? 네, 일부 있습니다. 군사작전 관련 사고로 추정됩니다만 대부분의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시점, 사고 장소, 그리고 시계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연결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무엇보다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아버지에 관한 자료를 찾아봐야 했어요. 어머니의 유품들이 보관된 창고를 열어주세요. 오래된 창고를 열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20년 넘게 열지 않았던 곳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너무 아파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하나하나 꺼내보며 옛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어머니의 옷가지들, 그리고 아버지의 군복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아버지가 사용하던 면도기, 오래된 가족 앨범, 서랍 깊숙이 보관된 군 관련 서류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죠.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그분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쳐보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과거의 순간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한 페이지, 1997년 10월 15일자 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는 단정했지만 글자 사이사이에 묻어나는 슬픔이 느껴졌죠. 읽기 시작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준 오빠가 오늘 시계를 보여줬어요. 혜진이 시계에 당신 이니셜을 새겨줬다면서요. JBJ라고요. 꼭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이 글자들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JBJ, 진병준의 이니셜이었어요. 아버지는 떠나기 전 제 시계에 본인의 이니셜을 새겨 놓으셨던 거죠.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가기 전날 밤 내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들었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이미 아버지는 떠난 뒤였어요. 아빠가 이번 임무 끝나고 돌아오면 선물 줄게. 그때까지 혜진이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해.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떠나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의 시계를 제게 주셨어요.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이건 아빠의 이니셜이야. JBJ 진병준. 아빠가 널 위해 특별히 새겨뒀대. 일기장을 더 넘겨보니 아버지의 작전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북한 국경 근처 임무였다는 것과 특수비행 작전이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부대원들도 모두 함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군에서는 사망 처리를 권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었다는 내용도 있었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가 병으로 힘들어 하시면서도 저를 걱정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남겨질 딸을 생각하며 쓰신 마지막 편지는 읽기 너무 괴로웠어요. 그 모든 아픔을 혼자 견디면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확신이 들었어요. 양양 비행장의 그 남자 장봉준이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시계의 이니셜, 실종 시기와 장소, 그리고 그 익숙한 손짓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찬장 깊숙이에서 아버지의 옛 사진 몇 장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고 늠름한 모습이었죠. 이 사진을 가지고 양양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기억상실이라는 게 20년 넘게 지속될 수 있는 건가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양양으로 가서 장봉준을 만나야 했죠. 사진과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바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급히 일정을 조정하고 다시 양양 비행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혼자서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장봉준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차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지 계속 고민했어요. 갑자기 나타나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라고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양양에 도착하자마자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장봉준은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고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먼지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작업 중이던 장봉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보다 더 자세히 보니 낡은 작업복 너머로도 군인다운 바른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군요. 무슨 일로 또 오셨나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온화함과 단호함, 어릴 적 아버지의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봉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장봉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어린 제 모습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장봉준은 처음에 무슨 일인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진을 내밀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분을 혹시 아시나요? 묻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봉준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시계를 감싸쥐었습니다. 무언가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의 눈동자에 깊은 혼란이 비쳤어요.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가요? 그가 사진 속 어린 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장봉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그 아이는 저예요. 나혜진이라고 합니다. 장봉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텅 빈 창고에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저를 부르던 그 익숙한 음성이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8년 동안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맞으신가요? 진병준 중령님, 제 아버지 맞으신가요? 장봉준은 대답 대신 천천히 시계를 풀어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세 글자 JBJ. 그것은 제가 차고 있는 시계와 동일한 각인이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동일한 시계였죠.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장봉준의 목소리가 더 떨려왔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가 안겼어요. 어린 시절 느꼈던 그 포근함과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죠? 저 혜진이에요. 아버지의 혜진이. 그의 팔이 천천히 올라와 제 등을 감쌌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아버지의 포옹이었어요.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고 안의 먼지 냄새와 오래된 금속 향기 사이로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졌어요.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니? 그 물음에 저는 더 깊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에게 이 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잠시 침묵 후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실종되고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병원으로 오래 계시지 못했습니다. 장봉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들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군인이었던 일, 특수 임무 중 실종된 경위, 어머니가 끝까지 그를 기다렸던 이야기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장봉준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혼란스러움이 가시고 점점 또렷한 기억이 돌아오는 듯 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중얼거리기도 했죠. 서로 마주보며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너무도 믿기지 않는 재회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질문에 장봉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막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인 그에게 미래를 묻는 것은 가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을까? 그 짧은 질문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봉준의 말에 무너져 내린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채워지지 않던 빈자리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 몰랐죠. 감정의 벽이 무너지면서 모든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첫 마디는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왜 안 돌아왔어요? 어릴 때 매일 창문만 봤는데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장봉준은 시계를 꽉 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름진 그의 얼굴에 깊은 후회와 슬픔이 드리워졌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죠. 기억이 나지 않았어. 모든 것이 흐릿했단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지. 그게 누군지 알 수 없었어.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장봉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그 손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큰 손에 제 작은 손을 맡기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손이 노쇠해져 있었지만 느낌은 여전히 같았어요. 창고 구석에 있던 오래된 의자에 함께 앉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라진 후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의 투병, 고아가 된 후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해 말했죠. 어린 시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비행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말했습니다. 장봉준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가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추락사고 후 깨어났을 때의 혼란, 기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꿈에서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였어.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렸단다. 하지만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27년의 시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함께 지내요, 네. 장봉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표정이었죠. 혜진아, 내 어릴 적 별명이 뭐였지?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질문은 장봉준이 아닌 진병준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저만의 비밀 같은 애칭이었어요. 별똥별이요. 아버지가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반짝인다고 지어주셨어요. 장봉준의 눈에서 밝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확신이 피어났어요. 마치 오랜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 같았죠. 아버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별똥별 혜진이구나.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장봉준은 제 아버지, 진병준 중령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시계 위로 눈물이 떨어졌고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짐은 많지 않았어요. 단출한 살림살이와 몇 권의 책, 그리고 낡은 시계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를 서울 집으로 모시고 온 첫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고급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며 제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호화로운 집을 보고 잠시 주춤하는 듯 했죠. 그동안 간소한 경비원 숙소에서 지내던 분에게는 너무 화려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도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여기가 혜진이 집이구나. 참 멋지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28년 만에 아버지와 딸로 다시 만난 우리 사이에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벽을 하나씩 무너뜨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죠. 저는 아버지를 위해 손수방을 꾸몄습니다. 안락한 침대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길 바랐죠. 하지만 첫 며칠 동안 아버지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고급 침대보다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을 선호하셨고 식사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불편해 하셨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제 말에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행장 창고에서의 단조로운 일상과 달리 재벌 기업회장 딸의 삶은 너무나 다른 세계였을 테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천천히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조용한 카페에 가기도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처음으로 대화를 먼저 시작하시더군요. 기억이 더 선명하게 돌아오는 듯 했어요. 혜진아,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이 있었지. 파란 표지의 그 책 말이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사주셨던 동화책이었어요. 밤마다 아버지가 읽어주셨던 그 책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서재로 뛰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소중히 간직해온 어린 시절의 보물들이 있었어요. 낡은 파란 표지의 동화책을 찾아 아버지께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천천히 돌아오는 기억들이 그를 감싸는 듯 했죠. 집안을 가득 채우던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와 저는 매일 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사업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버지는 군 시절 경험담을 들려주셨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28년간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나도 뭔가 할 수 있었으면 해.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건 내 성격에 맞지 않아.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평생 활동적으로 살아온 분이 갑자기 편안한 생활만 하는 것은 어색할 수밖에 없었죠. 고민 끝에 저는 아버지께 회사 내 비행 교육 프로그램을 도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군 시절 파일럿이었던 아버지의 경험이 젊은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비행장을 방문한 후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비행기 근처에서 보이는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젊은 조종사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갔어요. 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으셨고, 저는 그동안 놓쳤던 딸로서의 시간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반년을 넘어가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현대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셨고, 저는 아버지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회사 일에만 몰두하던 제 생활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특별한 날을 계획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곳, 하늘과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죠. 분당에 새로 생긴 비행기 전망 카페는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실제 비행기 동체를 개조해 만든 이 카페는 아버지께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선물한 새 코트를 입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죠. 함께 차에 오르며 아버지는 궁금해 하셨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늘의 깜짝 선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거라 확신했죠. 카페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활주로를 내려다보는 통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짝였어요. 손목에 찬 그 낡은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비행기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아직도 기억나는구나. 내가 비행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종종 저를 데리고 김포공항에 가곤 하셨죠.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기억이 제가 항공 물류 사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조종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구름 위를 날 때의 느낌, 하늘에서 바라본 땅의 모습, 그리고 항상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까지. 가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의 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국경 근처에서 특수 임무 중이었단다. 갑작스러운 폭발로 기체가 손상되었고 나는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탈출했지. 하지만 착륙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고 그 이후의 기억은 사라졌어. 누군가가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단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살아남으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하늘은 마치 우리의 과거처럼 아름답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죠.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하늘을 봐요. 우리 둘이. 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제 슬픔보다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손목에 찬 두 개의 시계는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보며 아버지의 눈에서 반짝임을 발견했어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공군 중령이 아닌 그저 제 아버지로 돌아오셨습니다. 세월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시간들이 있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낡은 시계는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닌 우리의 재회를 가능하게 한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드셨어요. 이제 그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운전하며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적을 선물한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버지와 저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꿈꾸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그 손, 너무 익숙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